그래, 우울해. 그런데 그건 당신 때문이야. 뭐,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주말에도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하루 종일 붙어 있어? 이렇게 매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당신이 요즘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맨날 뭐 먹을지 물어보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나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 같아? 당신은 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나랑만 얘기해? 집에 있는데 그럼 당신이랑 얘기하지 누구랑 해? 당신이랑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도 지겨워. 당신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늘 집에만 있는 사람 얘기가 뭐가 재미있겠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도 당신 생활을 좀 하라는 거지? 집에서 책 읽는 게 좋아서 있는 건데. 달리 무슨 생활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든 나가서 좀 하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차라리 전에 한다던 사업인지 뭔지를 하던가 해.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숨 막히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현호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20대 때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해 30년 넘게 일만 했습니다. 평생 가족밖에 몰랐고 허튼 일로 아내를 마음고생 시킨 적 없었으며 여전히 자식들과 사이도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후 준비도 하고 60이 넘어 퇴직을 하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퇴직 후의 삶에 이토록 당황스러웠던 것이었죠. 은퇴를 하면 아내와 함께 나들이도 가고 가끔은 자식들과 만나며 그렇게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 씨만의 착각이었던 걸 몰랐던 것이었죠. 일을 안 하니 집에만 있는 현 씨를 아내는 못 견뎌 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고 했죠. 현 씨는 여태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가 싶었습니다. 돈만 버느라 제대로 된 취미도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늙고 돈도 벌어오지 않으니 취미도 하나 없느냐며 한심해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현 씨는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 직후 일을 그만두고 연년생을 낳아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현 씨는 아내에게 늘 고마웠습니다. 모난 데 없이 자식들 잘 키웠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역할을 잘했기에 큰 불화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렸던 것이었겠죠. 회사가 어려워 해고가 될 뻔한 적도 있었고 바깥에서 혼자 일하며 아내에겐 참아 말 못했던 고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가장인 현 씨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커가는 자식들을 보며 행복했죠. 그러다 현 씨가 50대 초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업을 좀 해볼까? 뭐? 무슨 사업? 글쎄, 뭘 팔아도 좋고, 아니면 카페나. 그건 천천히 생각은 해봐야겠지. 갑자기 무슨 말이야? 회사 어렵다더니 당신 혹시 잘렸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왜 그래? 뜬금없이. 그냥 곧 퇴직할 때 돼가는데 생각이 많아지네. 정년은 채워야지 그래도. 그 다음에는?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퇴직해도 너무 젊잖아.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그건 퇴직한 다음에 생각하면 되지. 주위에도 퇴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많아.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면 너무 늦는다고. 당신은 행여나 회사 그만둘 생각은 말어. 나는 매달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퇴직하고서도 말이야. 지금 충분히 먹고 살 걱정 없는데 무슨 사업이야. 그러다가 망하면 큰일 나는 거야. 경고하듯 이야기하는 아내 때문에 꿈도 못 꿨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라 퇴직한 후의 삶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아내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며 일축했죠. 그동안 나중에 뭐라도 해보기 위해 이것저것 공부도 했지만 아내가 싫어하는 듯 해서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낸 뒤로는 혹시라도 현 씨가 딴 맘이 있나 싶어서 의심하는 눈길을 한동안 거두지 않았습니다. 현 씨는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큰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두었을 땐 둘째 아들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신 퇴직하고 뭐 할 거야? 뭘 뭐해?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먹고 살만하니까 사업하지 말라며. 그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는 거였지? 글쎄, 뭘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럼 그냥 집에서 놀 거야? 나도 취미 생활도 좀 하고 그렇게 쉬어보려고 하는데. 그래? 이전에 아내가 했던 말처럼 부동산도 있고 노후는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만 더 젊었어도 뭐라도 해볼 생각을 했겠는데 혹시나 가진 것을 잃을까 무서워 무언가 벌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있는 거 잘 지켜서 나중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것이 현 씨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시간도 보내며 그저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안절부절해? 집에만 있으니까 이상해서 그래. 정신 사나우니까 좀 앉아 있어. 아니면 산책이라도 좀 다녀오던가? 아니야. 방에서 책 읽을게. 무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출근을 하다 보니 휴가보다 길게 집에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좀 돌아다녔더니 아내가 핀잔을 주었죠. 현 씨의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지냈습니다. 약속이 있더라도 2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쉬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가 싶기도 했습니다. 불안했던 감정도 사라지고 집에 있는 게 오히려 적성에 맞았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도 어디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주말에는 대부분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못 보던 책도 마음껏 보고 말이죠. 당신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만나? 누굴 만나? 그냥 친구나? 동창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 다들 바쁜데 뭘. 근데 왜 당신만 한가해? 회사에 안 나가니까 한가하지. 주변에는 퇴직하고도 일하는 사람도 많은가 보지? 그렇지. 진작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린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우리도 그럴 걸 그랬나? 그래도 장사는 잘 안 된대. 장사는 안 돼도 할 일은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어쩐지 할 일 없는 자신을 탓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안 나가느냐는 질문도 종종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도 전혀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나가서 친구도 만났고 아들이랑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아내는 현 씨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야? 나 오늘 외출해. 언제 오는데? 저녁 먹기 전에는 올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점심은 나 혼자 먹을게. 알았어. 설거지도 해놔야 돼.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내가 외출한 뒤에 현 씨는 점심때가 되어 밥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꺼내고 아침에 먹은 국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2개 하니 점심밥은 뚝딱이었습니다. 먹고 난 설거지를 하고 현 씨는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서 책을 읽을 맛이 났습니다. 현 씨는 그 순간 참 축복받은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했고 운도 좋았기 때문에 노후 걱정 없고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또 집 평화로우니 이렇게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편안히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대단한 부자가 되어야 행복한 게 아니었죠. 현 씨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책에 빠져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계속 집에 있었어? 책 봤어. 그래? 밥은? 점심은 먹었지? 저녁 때 됐잖아. 뭐 먹을까? 글쎄, 딱 먹고 싶은 게 없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을까? 내가 끓일게. 아니,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귀찮기도 하고, 당신 귀찮으니까 내가 할게. 집에서 먹기 싫어. 그리고, 당신 그놈의 밥 얘기 좀 그만해. 짜증스러운 대꾸에 현 씨가 놀라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현 씨의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거실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리려는지 달그닥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현 씨가 아내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밥 생각 없으면 그냥 둬. 내가 알아서 차려서 먹을게. 아냐? 밥 먹어. 금방 차릴게. 현 씨와 아내는 말없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현 씨는 아내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 없었어. 왜?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아냐, 그게 아니라, 아내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고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런데?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다시 식사를 하는 아내를 보고는 현 씨도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어디 안 나가? 아침을 먹기 전에 아내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자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죠. 어떻게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을 수가 있어? 삼시세끼라니. 그저께도 외식했잖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좀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내내 집에 있으면서 밥 타령하니까 나 솔직히 힘들어 죽겠어. 밥타령이라는 말에 현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부터 아내가 저기압이었던 이유가 이것이었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도 억울했습니다. 아내에게 하루의 세 끼를 직접 차리게끔 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은 많은 날을 아침 겸 점심으로 대체했고 저녁에도 이틀에 한 번꼴로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외출하거나 귀찮아하면 현 씨가 직접 차렸으니 아내가 밥하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현 씨가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자 아내는 답답하다는 듯이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은 내가 차려서 먹을게. 아내와 이런 일로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 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을 필요도 없었기에 현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기분은 조금 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남편 밥 한두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마저도 나가서 사먹는 일이 많은데 말이죠.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 저녁을 집에서 먹었는데 이제는 돈을 안 버니 밥 차려줄 가치도 없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냥 요새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오늘도 나가? 응. 오후에 들어올게. 밥 혼자 먹어. 어디 가는데? 답답해서 친구들 좀 만나러 가려고. 그런데 그 답답하다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답답해? 그냥 요새 좀 그렇네. 힘없이 대답한 아내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 전환 좀 하고 왔어? 좀 나아. 나 점심을 늦게 먹어서 오늘 저녁은 안 먹을게. 혼자 챙겨 먹을 수 있지? 그래. 들어가서 좀 쉬어. 아내가 들어간 방문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우울증 같은 게 온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꾸만 짜증을 내는 것도 그렇고 답답하다는 말도 종종 하기에 심상치 않은 듯 했습니다. 점점 집에서 말수도 줄어들고 말이죠. 다음 날에도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외투를 걸치는 아내. 왜? 어디 가게? 마트? 아니, 요 앞에 좀 걷다 올게. 그 말에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갱년기라도 온 것 같았죠. 그러지 말고 같이 가. 현 씨가 아내를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어깨를 잡아 누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냐, 당신은 여기 있어. 나 혼자 조용히 걷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같이 가지. 아냐, 요 앞에 공원에만 잠깐 갔다 올게. 찬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현 씨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던 현 씨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무래도 미혼인 아들에게 부탁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주영아, 너 주말에 시간 있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바쁘더라도 시간 좀 내줘라.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요즘 우울한 모양이야. 엄마가요? 정말요? 현 씨의 말에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자꾸 바람 쐬고 싶다고 그러는데 주말에 아예 같이 나들이라도 좀 갔다가 오는 게 어떨까 해서. 아, 저는 괜찮아요. 형한테 제가 연락할까요? 아니야. 너희 형은 혼자도 아닌데 뭘. 혹시나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싶어서 작은 아들에게만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나 그런 데로 갈까요? 그래. 네 엄마 바다 좋아하잖아. 제가 그럼 좀 알아볼게요. 그래. 부탁 좀 한다. 그리고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눈치를 보다가 슬쩍 물었습니다. 우리 주말에 어디 좀 갈까? 어디? 그냥 뭐 바람도 쐬고 할 겸. 그런데 아들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내가 골치가 아프다는 듯이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래? 우울해서 그래? 현 씨가 걱정하며 묻자 아내가 돌연 현 씨를 탓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울해. 그런데 그건 당신 때문이야. 뭐, 내가 주말에도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해? 느닷없이 공격적으로 말하는 아내에게 당황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하루 종일 붙어 있어? 이렇게 매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당신이 요즘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맨날 뭐 먹을지 물어보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나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 같아? 당신은 왜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나랑만 얘기해? 집에 있는데 그럼 당신이랑 얘기하지 누구랑 해? 당신이랑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도 지겨워. 당신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늘 집에만 있는 사람 얘기가 뭐가 재미있겠어? 생각을 해봐. 현 씨가 말문이 막힌 듯 조용히 있자 아내는 조금 누그러진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도 당신 생활을 좀 하라는 거지. 집에서 책 읽는 게 좋아서 있는 건데 달리 무슨 생활을 하라는 거야? 아, 뭘 하든 나가서 좀 하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차라리 전에 한다던 사업인지 뭔지를 하던가 해.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뭐, 빈둥거려? 현 씨가 충격받은 듯 대꾸하자 아내도 순간 실수를 했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습니다. 내 말 오해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꼭 같은 공간에 있기 싫은 모양새였습니다. 쾅 닫히는 문을 보니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이렇게까지 붙어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아내는 현 씨와 있는 시간이 싫은 듯 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꼭 다시 출근 좀 해줬으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싶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죠. 결국 아내에게는 아들과 놀러 가기로 했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 씨는 아침에 눈 뜨면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밖에 좀 나가라는 데대 버티고 있을 만큼 신경줄이 질기지가 않았습니다. 현 씨도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싫다는 아내와 억지로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았죠. 당신 어디가? 밖에 좀 갔다 올게. 요즘 어딜 그렇게 나가는데? 그냥 다녀올게. 아내의 물음에도 현 씨는 어영부영 대답을 얼버무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그런 현 씨의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달리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목적지나 할 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현 씨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가지고 나온 책을 펼쳤죠. 그나마 책 읽는 취미라도 하나가 있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2시간쯤 그렇게 한자리에 앉아 있다가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이렇게 밖에서 책을 보는 것도 오래 하지는 못할 듯 했습니다. 결국 현 씨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운동도 할 겸 천천히 걸었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이렇게 걸어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마저 읽다가 휴대폰을 꺼내서 이것저것 보기도 하다가 시계를 확인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꼭 자신이 집에는 잘렸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출근한 척 공원에 서성거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냐? 벌써 열흘째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정말로 뭐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일만 하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특별히 자주 만나는 친구도 없었고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없이 회사만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주어진 시간에 집에 있는 것 말고는 달리 할 것이 없었죠. 그런데 반면 아내는 현 씨가 매일 나가니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서성이다가 오후 5시쯤 들어가니까
아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밥은 뭐 먹고 싶어?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다시 남편 대접을 해주는 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현 씨가 우울증이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별로 생각이 없네. 왜? 점심 뭐 먹었는데? 떠올려 보았지만 분식집에서 라면 하나를 먹은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 타령 좀 그만하라는 사람한테 뭐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싫었고 말이죠. 현 씨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괴로우니 아내와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나가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그건 그거대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아내의 마음에 안 든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시위해? 무슨 말이야? 당신이 집에 있지 말라고 해서 나가잖아. 이것 봐. 시위하고 있네? 당신은 왜 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줘? 아내의 말에 기가 막혀 쳐다보자 오히려 자신이 더 억울하다는 듯이 따졌습니다. 당신이 회사 나갔을 시간에 늘 나 혼자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이랑 하루 종일 있는다고 생각해봐. 불편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한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숨 막힌데? 뭐? 숨 막혀? 그래서 밥도 해주기 싫어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삼시세끼를 차려달라고 해? 밥만 얻어먹는 식충이야? 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데도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야? 나가서 먹고 싶다고 하면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고 그러잖아. 당신은 내가 집에서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은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 집은 내 공간이기도 해. 근데 당신이 싫다고 해서 내가 나가잖아. 아니 됐다. 한 공간에 있는 게 숨 막히다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 현 씨도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는 아내와 더 이상 신랑이 하기도 싫었습니다. 아내에게만 맞추는데도 따진다면 현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 씨와 아내는 냉전이었습니다.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었고 밥도 전부 따로 먹었습니다. 아내는 시위하는 게 보기 싫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가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앉아서 밥을 먹으니 외롭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장 노릇 한 대가가 이런 찬밥 신세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현 씨도 퇴직 후 할 일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했던 아내가 이러니 더욱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내가 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열흘 만에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오피스텔 같은 거라도 구해서 평일에는 거기서 지내. 뭐?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 서로 말도 안 하고. 정말 숨 막혀서 내가 못 살겠어. 또다시 숨 막히다며 호소하는 아내를 현 씨가 허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내 삶 방해받는 것 같아?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당신을 방해했다는 거야? 내가 집에서 당신한테 일을 시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하다고. 당신은 부부간의 애정이라는 게 있기는 해? 나이 들어서 무슨 애정 얘기를 해. 일만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이바지도 끝이 났고 늙은 남편은 이런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할 일 없이 집에 있는 게 꼴보기 싫은 존재 말이죠. 당신은 평생 집에 있었으면서 나는 고작 1년도 안 지났다. 그거랑 같아?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현 씨는 며칠 동안 짐을 싸고 나가서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현 씨도 이런 아내와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나가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네가 나가네 내가 나가네 하며 싸우고 싶지 않았고 하루빨리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오피스텔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현 씨도 현 씨만의 공간이 생기니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어쩌면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처음 반년 정도는 가끔씩 가슴이 텅 빈 듯한 느낌도 받았고 우울한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현 씨는 혼자 지내며 여러 취미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창업을 한 친구들과 만나서 조언도 듣고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 뒤에 현 씨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라서 돈벌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돈벌이 정도는 되었고 나이 들어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자 삶의 활력도 생겼죠. 그리고 혼자 사는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카페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지내. 이제는 집에만 있지 않으니 들어와서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당하고도 들어가서 다정하게 지내는 게 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게 되는지 몰라도 말이죠. 나는 지금 생활이 편해. 당신도 혼자 있는 게 좋다며. 그래도 이만하면 된 것 같아? 아니야. 난 계속 여기서 지낼게. 명절에 갈게. 그때 봐. 여보, 현 씨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들어와서 살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밥 차려주는 게 싫지 않은 모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엄마가 좀 우울하신가 봐요. 그러면서 자꾸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심정이 어떤지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 말들을 말이죠. 아들의 말을 들으니 어쩐지 갱년기가 지금 온 듯 했습니다. 아내는 현 씨에게도 가끔 전화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은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왜 그러는데? 아무도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말이야. 이제 혼자서 밥 먹는 것도 싫어.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해도 애들이 바쁘다 그러고. 내가 간다고 그래도 싫어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애들도 애들 삶이 있잖아. 그러는 당신은 왜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나가 사는 것도 다 낭비잖아. 당신 숨 쉬고 살라고 안 가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나랑 있으면 숨 막힌다며. 그래서 숨 쉬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 이야기가 지금 왜 나와?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잖아. 나는 안 괜찮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이제는 내가 당신이랑 한 공간에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그 말을 그대로 자신에게 했던 사실을 잊은 듯 했습니다. 나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모든 걸 다 함께 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당신도 내가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인생 살아. 취미를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소일거리라도 하던가. 그러면 극복이 돼. 당신,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야? 복수라니. 다 당신이 나한테 해줬던 조언이잖아. 그럼 명절에 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현 씨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현 씨가 받았던 상처와 동일하겠죠. 그렇다면 아내도 현 씨를 탓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했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척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작에 퇴직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 씨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늙어서 서로를 돌봐줘야 할 때가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에 느꼈던 박탈감, 허무함 같은 것들을 또 느끼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후회한다고 했지만 결국 현 씨를 설득하진 못했죠.